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 저희가 북한 물건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북한의 헌법 1948년도에 제정됐다가 1972년에 한번 개정이 됐는데,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 책이죠. 자, 한번 넘겨보면요. 네, 제일 첫 장에는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이라고 되어 있고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1950년도에 이게 나온 책이니까 이게 48년도에 제정된 이 헌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이 뭐가 나올까요? 아마 공화국 북한의 상징인 국장이 나오네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장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앞부분에도 국장이 있는데 이게 북한의 고유한 마크인데 이 국장에 대해서 이 헌법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장 101조에 보니까 국장, 국기 및 수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려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 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국장,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벼 이삭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백두산 별이라고 이제 보통 상징하는데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려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국장을 만들 때 일화도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많은 옆에 참모진들이 그 경복궁을 넣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냐, 공화국의 국장에 어떻게 일제 잔재를 넣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공화국 국장이 헌법 101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헌법 103조입니다. 이 헌법 자체가 지금 1948년도에 제정된 거다 보니까 이 103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에 북한이 이걸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수도를 이 서울로 지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72년도에 헌법을 한번 개정하면서 그때 이 수도를 이제 완전히 평양으로 바꾸었고 혁명의 수도 평양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48년도에는 이 혁명의 수부가 서울이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헌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 차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본 원칙,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도 되어 있고, 또 국가 지방 집행 기관, 또 지방 주권 기관, 국가 예산, 민족 보위, 또 국장 및 국기, 헌법 수정의 절차,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헌법을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아마 발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발간을 한 곳은 출판사가 아니니까요. 어떤 출판사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제2장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국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야, 정말 그럴까요? 이 헌법만 보면은 정말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것 같고 모든 권리와 이 인권이 지켜지는 것 같은데, 헌법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협동농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10조에 보니까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외 경제 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 경제 부분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사회주의 협동농장 또 사회주의 공동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 외에도 인민의 기본적인 권리, 저는 이 북한 헌법의 권리를 읽을 때 제일 좀 황당하고 진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참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14조에 보니까요, 국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말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13조에 보니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다 만들어 놓고요. 또 국민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야, 이 북한 주민들이 이 헌법 보면 아마 너무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휴식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노동일 및 유급 휴가제로 보장한다. 8시간 노동을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헌법을 딱 이렇게 조항을 읽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내용들 주로 국민의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고 주권기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네요. 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가 그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수정의 절차 마지막에 있는데, 이 절차 어떻게 하느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수정에 관한 법령 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라고 헌법 수정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네요.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기본적인 헌법을 표시한 책자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뭐 아주 비싼 고가에 구입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바로 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 1948년 9월 8일 날 처음에 제정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의미 있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북한의 헌법에 대한 책 오늘 살펴봤습니다.